안녕하세요. 머니웨이입니다. 약 1년 6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앞으로 머니웨이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를 쉬는 동안 두 번째 창업을 도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3년 9월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동안 제가 겪은 창업 경험과 깨달은 점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창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행동으로 실행한 건 20살 대학생 때입니다. 사실 20대 중반까지 했던 크고 작은 서비스는 많았지만 창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비스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유튜버의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과 매칭해 광고 제작을 도와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할까요? 돌이켜보면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창업 동아리에서 유튜브 광고 시장을 알게 되었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작성과 PPT 제작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창업 프로그램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 창업가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예비 창업 패키지에 너무 선정되고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창업은 뒷전이고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에만 몰두했습니다. 서비스의 핵심인 고객은 신경 쓰지 않고 심사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장 조사를 하고 MVP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업계획서가 운이 좋아 1차 서류에 합격하고 2차 발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지원금은 최대 금액인 1억 원이었습니다. 이때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지금 보면 수준이 처참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유튜브 광고 시장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데이터 기반의 광고 서비스를 계획했습니다. 한창 유튜브에 인기가 치솟던 시기라 우니 좋게 처음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멋모르고 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트루먼쇼 같았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최대 금액 선정을 시작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 각종 크고 작은 지원 사업과 경진대회에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지원금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지원금만 자그마치 1억 5천만 원은 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창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곡선인 J커브에서 제일 중요한 자금 조달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창업의 본질은 서비스로 돈을 버는 것인데 매출은 적고 지원금과 상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쯤 모든 지원 사업과 경진대회에 참여를 중단하고 본질에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과 같은 페이퍼워크는 모두 멈추고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다녔습니다. 유튜버에게 직접 연락해서 많이 소통해보고 창업 프로그램 하면서 알게 된 대표님들께 찾아가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고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 90만 유튜버와도 광고 제작을 진행했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올바른 길로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을 만나며 시장에서 가설을 검증해보니 그동안 지원금과 상금을 받아 만든 시제품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아닌 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만든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다 사용한 상태였고 수정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기존에 만든 플랫폼은 버리고 피보팅을 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1억 원을 받기 전 순수하게 하고 싶었던 창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씩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인스타트업 방식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유튜브를 통해 MVP를 만들어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다 3년차에 문득 광고라는 서비스가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튜브가 급성장한 과도기 시절로 유튜버들이 요구하는 광고비는 천차만별이었고 다른 광고에 비해 단가가 몇 배는 비쌌습니다. 그렇다고 유튜브 PPL 효율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영업에 성공해 계약을 하면 할수록 사기꾼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광고 영상을 10개 제작해 한 개 빵 터지면 그걸 제 성과라고 홍보하는 게 광고주에게 사기를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광고 결과에 대해서는 광고주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불확실한 서비스를 팔고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의감이 들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제 첫 창업이 3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때 꿈꾼 몇백억 가치의 기업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얻게 된 것은 정부 지원금 조달 능력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수많은 지원 사업과 경진대회에 지원하며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 능력이 월등하게 성장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총 상금 5억 원 규모의 전국대회에서 최종 10개 팀으로 선정되어 본선까지 갔습니다. 아쉽게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강남에 있는 100명 규모의 관중이 있는 발표장에서 10분 피칭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순위권에 들었던 기업들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몇몇은 시리즈 B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업들과 같은 공간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고 제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과 발표 능력이 나름 수준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서비스로도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컨설팅이 지인에게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때 너무 뿌듯했고 스스로 든든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초기 자금은 걱정 없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머니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약 500명의 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정부지원금 조달 능력 이외에도 첫 창업을 하며 얻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훌륭한 창업 네트워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판매해본 경험, 실패했을 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멘탈,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응원에 힘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리스크로 감당하기 두려웠습니다. 창업은 성공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99대 1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패했을 때 대출로 인한 빚과 지나간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첫 창업인 만큼 최대한 리스크 없이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보단 정부 지원금을 선택했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부담 없이 창업을 경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채무 개념이 아닌 지원금 개념이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20살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부담 없는 상황이라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뭣도 모르고 무식하게 맨땅에 헤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세요. 사실 빚도 빚이지만 저는 시간이 더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창업을 부담 없이 계속 시도할 준비가 되셨나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 이외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방향을 잃을 때가 많다든지 사람에 대해 크게 상처를 입는다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차근하근 해야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를 넓게 알아야 한다든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폐업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머리로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됐을 때로 돌아가면 10배는 잘할 수 있는데 첫 창업을 하며 정말 힘들 때도 많았지만 끝에는 결국 아쉬움과 함께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창업은 한번 해보면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웠던 가설들이 틀릴 때가 많지만 맞았을 때 그 성취감은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을 이롭게 해줍니다. 결국 제 서비스가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두 번째 창업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두 번째 이야기를 클릭해주세요.